안녕하세요. 2021 경기도 교육청 식품위생직 공무원 최종 합격생입니다. 저는 대학 4년간 줄곧 식품위생에 관련하여 진로를 준비해왔지만 품질관리 직무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고 제 삶의 질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을 살리되 제가 원하는 직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컸기 때문에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이 6개월로 짧았기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하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꾸준히 식품위생직을 선발하고 있지만 경력 경쟁 시험 과목인 화학은 자신이 없어 공개 경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가 먼저 보건직 공무원에 합격하였고 그 선배가 인터넷 강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방열림이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직 시험은 대방열림고시학원이 유명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맛보기 영상을 수강한 후 바로 등록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김지연 교수님은 최고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날엔 교수님의 식품위생 수업을 먼저 들으면서 기분을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책과 보충 프린트물만 공부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나눠주시는 보충 프린트 OX 문제는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정리용도로 계속 풀곤 했는데 교묘하게 단어를 바꾸어 문제를 내는 경기도의 문제 출제 스타일에 대비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저는 실제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식품화학 전공 수업에는 전혀 흥미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경연 교수님께서 설명도 쉽게 해주시고 식품화학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식품화학이 이런 원리가 있는 재밌는 수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차에서 단원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라 말씀하신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백지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큰 틀로 적고 생각해보는 것이 단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는 그 결과 실제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품화학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저는 시험 이틀 전에 풀었던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집을 통해 풀어보면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김철민 교수님은 문법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국어 문법 이론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완벽히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철민 교수님의 책은 콤팩트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 추가적인 수험서를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권영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법칙 10가지라던가 교수님만의 문법 배우기 팁은 실제 시험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제될 것 같다는 교수님의 예상이 실제 시험에서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진통 카페에 올리면 정말 빠른 피드백으로 답변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시험이 다소 어려웠지만 교수님 덕에 좋은 성적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현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알려주셔서 초반 영어의 기본을 다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 알려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영어 기초가 부족한 분들에게 박동현 교수님 수업을 추천합니다. 저는 면접 준비할 당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보다도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대방열림에서 제공한 면접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만 납니다. 각 지자체 사업과 도지사 혹은 시장의 연설들을 차분히 들어보고 면접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대방열림에서 제공한 면접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 실제 면접 질문과 유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도 면접의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기 공부는 열심히 하시고 면접은 대박 열림을 믿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고 혼자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말을 하는 데 있어 너무 어렵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터디를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혼자서도 유튜브나 여러 정보를 통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특별한 공부법은 없고 계속해서 이론과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진통 카페를 통해 교수님들께 직접 질문드리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치 공부 플랜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최소한 뒤처지지 말자는 마인드로 공부했습니다. 월수금은 국어와 영어, 화목토는 한국사와 전공, 미처 달성하지 못한 과목은 일요일에 학습하며 복습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공부 루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험 생활 6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서 하루에 정한 시간은 무조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한 분량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나 자신을 몰아세우고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무엇보다 수험 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나 자신을 위로하는 의미로 운동을 한다든지 늦은 밤 맥주 한 캔을 한다든지 개인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배 수험생분들께 제 수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단, 공부할 땐 핸드폰은 잠시 꺼두세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힘들 때 불러낼 수 있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세요.